하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나와서 하시고 토론자들은 발표가 끝나고 나면 두 분이 앞으로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앉아서 하든 뭐 서서 하든 이제 발표자하고 토론자 2명, 4명 있네. 이렇게 4명이 앉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천국제보안공사 항공보안처의 보안계획팀 김정하 팀장님 준비되셨죠?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인천국제보안공사 보안계획팀장 김정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 2의 주제 발표 첫 번째인데요. 제목처럼 기술 발전이 가져온 항공보안 패러다임의 변화, 액체류 반입 기준 재정립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개요부터 마지막 운영 기준 완화 제어까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보안 검색 장비가 이제 기술이 나로 발전함에 따라서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고도화된 이제 상황에서 그 현재 우리가 항공기에 반입 금지하는 물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액체류에 대한 부분인데 그 운영 기준을 좀 현실화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검색 절차를 좀 효율화하면서 나아가서는 승객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액체류 반입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보시다시피 아이카오 보안 통제 지침 그리고 항공보안법과 그다음에 액체 분해 겔류 등에 대한 금지 물질 운영 기준 국토부 고시 그리고 항공기 내 반입 금지 위해 물품 국토부 고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액체류 반입 기준이 강화된 배경은 2006년에 그 영국발 미국행 그 항공기에 사제 폭발물을 이용한 공중 폭파 테러 모의가 적발되면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1차적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모든 액체류는 항공기 내 반입을 전면 통제하는 이제 방침을 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전면 통제로 인한 승객의 불편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 여행 편의 등을 위해서 일부 완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06년 9월부터 3-1-1 개념을 도입했고 EU 같은 경우도 100ml까지 액체류를 반입할 수 있게끔 이제 통제를 하게 됐습니다. 3-1-1 개념은 이제 보신 바와 같이 3.5하우스 이내 개별 용기에 담아서 2리터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승객 인당 1명씩 반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이제 아이카오에서도 100ml를 기준으로 해서 객실의 반입을 허용하는 공고를 냈고 우리나라도 국토부에서 아이카오 공고 기준을 따라서 미국과 같은 개념의 3-1-1 개념을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인천공항 운영 현황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보시다시피 그 2023년부터 최근 3년 이제 올해 5월까지 이제 아무 외부 품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액체류만 이제 표를 보시면 액체 겔류 스프레이 물질까지 해서 약 1,400만 건이 이제 적발 혹은 이제 수거가 된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중에서 이제 액체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 그다음에 음료수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거의 70% 이상 차지하는 1,000만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어쨌든 이 액체류를 분리하지 않고 검색대 투입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개봉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증가되고 여객 입장에서도 불편이 가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액체류를 미리 버리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출발 검색장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미처 빼내지 못한 부분을 폐기를 하다 보니까 요거를 따로 모아서 이제 그 출발 검색장에 보면 이제 개수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액체류를 모두 이제
폐기하는 이제 그런 절차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생 상태가 썩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또 이 폐기된 이 페트병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또 처리하는 또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또 별도 비용이 또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됐고요.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제 정기적으로 하루에 오전 오후 2번에 걸쳐서 이제 외부 인력들이 이렇게 폐기된 병들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뭐 흔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승무원분들이 이제 그 음료수를 가지고 검색을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승객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통제하는데 왜 승무원들은 통과시키냐는 그런 항의, 민원이 이제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그 밑에 언급되어 있지만 이 항공사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 관련 고시에 의해서 일부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현재까지 허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 이제 승객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을 그럼 좀 어떻게 우리가 완화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릴 것이 이제 장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기존에는 저희가 일반 2D 엑스레이 장비를 사용해서 검색을 이제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022년에 이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CT 엑스레이, 3D CT 엑스레이를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CT 엑스레이가 이제 방식이 이제 흔히 많이들 아시는 그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360도 회전하면서 3차원으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좀 더 정밀하게 판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능이 좀 더 강화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 CTX3를 이제 도입하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실 내용은 이제 CTX3에 대한 장비 등급을 이제 유럽민간항공위원회에서 ECAC에서 이제 정의 기준을 내는 거를 그 도큐멘트 8973 이제 매뉴얼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기준은 스탠다드 C1서부터 C4까지 이제 기준을 갖는데, 이거는 이제 노트북 전자기기와 액체류를 분리해서 검색받느냐, 아니면 전자기기는 이제 반입을 하고 액체류만 분리하느냐, 아니면 모두 다 이제 넣어서 통과시키느냐, 이 차이가 이제 각 기기별 이제 운영 기준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폭발물 탐지에 대한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잡은 거긴 한데, 이 C1부터 C4까지는 모두 폭발물, 고체 폭발물은 탐지가 가능한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단 이제 액체 폭발물에 대해서는 C1과 C2급은 이제 어렵다고 보고 있고, C3와 C4가 이제 가능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을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이제 폭발물을 은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이제 쓰고 있는 전자장비에 대한 이제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전자장비 같은 경우는 C2 이상부터는 이제 판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검색장에서 별도 분리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서 검색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제 대신 이제 액체류 같은 거는 그 C3 이상만 현재 기술상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별도 분리하지 않고 이제 검색대를 직접 통과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제1, 제2 터미널 출국장 8개소와 한승검색장 4개소, 총 12개소에 대해서 CT 엑스레이를 100%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6대를 도입하고, 이후에
23년부터 25년 2년 동안 나머지 설치를 해서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총 84대를 설치해서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이제 비용으로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장비는 독일의 스미스 디텍션사 장비와 미국의 아날로직사 장비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ECAC 기준 충족 여부는 보시다시피 스미스 거는 C3 부분은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좀 일부 뭐 알고리즘 업데이트는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충족한다고 볼 수 있고, 아날로직 장비는 현재 C3 이제 별도급이라고 해서 완전한 C3급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재인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이제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약간 이런 좀 이제 기준 충족의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그럼 해외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이제 해외에서 이제 그 액체류 기준을 좀 완화하게 된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장비 이제 3D CTX의 장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정밀한 그 아까 말씀드린 폭발물 탐지가 액체 폭발물까지 탐지가 가능한 그런 이제 기술이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승객들은 가방에서 분리하지 않고 이제 검색대를 통과하는 편의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제 많이들 이제 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국가별 반입 기준 현황인데요. 이제 대부분이 유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미주나 이쪽은 뭐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3D CTX의 도입으로 100ml 제한을 폐지하고 1리터까지 반응을 허용하는 추세가 이제 2025년부터 이제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보시는 이제 영국 특히 EU 국가, 그다음에 유럽연합 국가들의 이제 좀 주요 공항들은 현재 그 2리터까지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것도 각 공항별로 또 차이는 있습니다.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100% 모두 다 도입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허용한 공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항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천공항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는 이제 최신의 장비로 도입은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100ml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다 보니 이제 물론 그 기술에 대한 좀 일부 보완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인천공항도 이 액체류 반입 기준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이제 부분에서 좀 이제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먼저 이제 단계별로 갑자기 2리터까지 확대하는 건 여러모로 시행착오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용량을 기존 100ml에서 1리터까지 혹은 뭐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500ml까지 단계적으로 시험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 이제 2리터까지 확대하는 방법을 이제 하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 적용 지역도 현재 그 환승 검색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시험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출발 검색장까지 확대하는 방법을 좀 의견 드리고자 한 겁니다. 근데 이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기술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고시를 좀 수정해서 이제 법적 제도적 부분이 좀 뒷받침돼야 될 것이고요. 또 저희 공항 측면에서는 이제 보안적으로 어쨌든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보안성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검색 요원들의 판독 능력도 같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계속되는 이제 장비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알고리즘을 저희가 계속 이제 깔아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검색 요원도 숙달기로 같이 병행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적인 이렇게 함으로써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대기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고 검색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비용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비용 절감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바로 해야 되겠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뒷받침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향후 차근차근 좀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저기 잠깐만요. 일단은 그 두 분 우리 패널 나오시죠. 그러시고 앉으시고 질문이 먼저 들어왔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예요.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거 지금 가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 그 가운데 그 우상혁 감사님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한국공항보안 주식회사 감사님으로 계시고 우리 학회에서는 연구윤리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용인 교수님은 한서대에 계시다가 최근에 우리 신라대학교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원래는 그 아시아나항공에서 보안 담당을 오래 하셨습니다. 저도 벌써 제가 안 지가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 항공사 입장, 그러니까 우리 김용인 교수님은 항공사 입장에서 액츄얼리 반입을 어떻게 제안을 하고 있는 풀어야 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쪽에 포커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상혁 감사님은 실제 현장에서 공항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우상혁 감사님 먼저 하시죠. 뭐 시간이 좀 없으니까 모두 발언 겸해서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부분은 스마트 공항 시대 항공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부분일 건데 약간의 가독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공항 시대 항공보안 패러다임 전환이 진정한 의미는 장비의 성능을 성능 중심에서 벗어나서 위험 기반의 그런 통합 운영 체계 이런 것들로 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신 기술은 환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준 대로 C3 스캐너에 대한 부분이 100mm로 환원이 됐다가 다시 2리터로 됐다가 이런 부분에 혼용되고 있는 부분에 그게 이제 100mm를 그대로 지킬 것이냐, 아까 500mm로 갈 거냐, 1리터까지 갈 거냐, 이런 논란이 좀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 지금 접근하는 철도만 해도 16.5km, 그 다음에 도로만 해도 9.3km, 요 정도의 종합적으로 물려 들어오는 복합 물류 허브이고, 또 철도망을 통해서 수천 명이 일시에 쏟아지는 이중 피크 환경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대기열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이런 형태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계들도 반영이 반드시 돼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실제 그런 공간들이 없는 상태에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몰려들 때에는 현장에서는 상당한 피로가 질서에 대한 부분이 오류가 많이 생기는 사례를 목격을 했던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화물 통제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전 전자신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하는 업스트림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좀 진화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외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데 이 AI 알고리즘이라든가 특정 밴드에 종속되는 이런 밴드 락인 효과 이런 데 좀 말려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지금 주체성을 가질 수 없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약간 개방형 아키텍처 이런 표준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운영 시험 및 운영 준비 및 시험 운영을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할 거지만 좀 오랜 시간 동안
시범 운용을 하면은 뭐 딜로이트 연구에 따르면 30% 정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 문제를 통해서 오류를 빨리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 CT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이 C3급 이상은 비용도 상당히 비싸고요. 지금 있는 거에 한 8배, 그리고 유지 비용도 한 4배 정도 더 비싼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무게에 대한 하중도 반드시 설계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한 번에 사람들이 몰렸을 때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은 버프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망분리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겠죠. 망분리 좀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AI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은 사람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개념으로 최종 확인은 인간이 확인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 지금 AI로 CT 판독을 다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 AI가 했다고 AI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에 대한 휴먼 인 더 루프를 지켜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폐기물이나 이런 음료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리 국내선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5번, 6번씩 이렇게 수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많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계속 쓰이고 이걸 빨리빨리 비워줘야 되는데 이것도 근무자들한테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틀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항공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실패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승객들의 컴플레인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갖고 티켓팅을 하면서부터 시작해갖고 검문 검색하고 들어가고 거기서 실행위가 생겨도 그거를 항공사 항공기 타고 가는데 승객들이 승무원들한테 계속 컴플레인을 합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50분이니까 말 한마디 그냥 흘리면 되는데,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지 미주 같은 데 갈 때는 한 12시간에서 14시간을 그 사람들이랑 부딪혀야 되거든요. 액체 물품 이렇게 하다가 고가의 싼 거는 상관이 없는데 고가의 화장품이라든지 수비라든지 사전에 고지는 하고 있는데 그걸 뺏겼을 때는 14시간 동안 컴플레인을 하는 승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갖고 저기 보면은 트렌짓 하는데 어떻게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랑, 그다음에 장비 인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만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트렌짓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 자체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환승 지역은 이제 대부분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해당 공항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오실 거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스텝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스텝 2를 담아서 오시는 경우는 저희 이제 보안 검색 요원들이 확인을 해서 1차적으로 이제 이상이 없는지부터 체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제 혹시라도 이제 출발지 공항에서 걸르지 못하고 들어온 경우나 아니면 스텝이 망가진 경우는 이제 그걸 다시 확인하고 재검색을 하고 재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해부품이라고 판정될 경우는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악유가 있는 분인 것 같고요. 장비 검진. 장비 검진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스미스 딕션 이제 C3급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관련 부서에서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지금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액체류뿐만 아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이제 얘기가 됐던 외화에 대한 정밀 검색 알고리즘까지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또 한 업체 거인 아날로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C3 이제 별표급인데 완전 C3급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금 업체가 이제 ECAC를 통해서 인증을 재인증을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이제 언제까지 될지 뭐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어쨌든 업체를 통해서 그 인증을 좀 빨리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공항은 지금 당장 이게 뭐 완화가 해결된다기보다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장비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미리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됐을 때 그때 가서 부랴부랴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서 이제 보완만 된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 준비를 갖추고자 하는 게 저희 공항의 현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회자 입장에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사실 그 인천공항이라고 하면 뭐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그 기반 시설이라든지 세계 최고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전에 우리 이제 소대섭 회장님이 저한테 이번 그 민간경비학회하고 학술 대회를 같이 하는데 공항 보안 쪽에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이제 부산이잖아요. 그 부산이면은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부산에 와서 공항 보안에 관련된 항공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사실은 우리 이제 발표자분들도 패널 분들에게도 사실 여러 가지 주문을 사실 그 주관하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걸 많이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제가 딱 한 가지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국제 기준이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장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액체류에 대한 그 기준을 좀 완화시키자 이런 추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유럽에서 이미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고 아직까지도 안착이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발표자분께서 잠깐 하시는 말씀이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아직도 국제 기준이 돼 있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런 그 ICT 환경 변화에 따르는 어떤 그 공항 운영의 입장에서 이거를 먼저 우리 아시아권에서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글로벌 리딩 공항으로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런 데는 사실 박수를 좀 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패널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감사님이 아마 그런 쪽 지금 말씀하시려고 들어달았다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예, 그 지금 인천공항도 지금 그 국제적으로 상당히 유능하고 발전 가능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공항이지 않습니까? 예, 이 속에서도 장비도 샘스피케이션 시스템급을 미리 갖다 놓고 또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2D 이런 그 CT 엑스레이가 아닌 형태를 쓰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지금 현장에서는 좀 보이는 게 약간 그 100mm로 이렇게 그냥 갖고 있는 것들을 완화시키는 여기에도 보면 발표할 때 1리터까지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현장에서 혼장이 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분리 검색을 하는 것이 우선인지 요 용량을 완화시키는 게 우선인지 여기이기 때문에 현장에 이런 오류들을 그대로 넘어가야 될 것인가 단계별이라는 게 완화를 그냥 1리터까지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제 입장에서는 먼저 분리 검색을 어느 정도까지 하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용량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건가 하는 이런 단계 부분이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액체 완화를 이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 지금 이제 전자기까지는 이제 분리 없이 검색을 통과하는데 액체류 같은 경우는 어쨌든 100mm까지만 허용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불만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용량을 좀 확대를 해서 일정 부분 용량까지는 전자기기와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분리하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뭐 용량을 확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검색에 크게 문제 없는 범위 선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자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이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간이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있지 않아서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저 플로어에서 질문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제 기준으로 마이크 그냥 할게. 제가 그 액체물의 그 국내 기준인지 국제 기준인지 몰라서 제가 집에다 하려고 했던 거고 그 한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았고 그것보다 지금 또 이 마약이 막 이렇게 CT 좀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게 좀 그만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약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뭐 기술적인 부분 판별을 하는 부분은 알 수는 없겠고 사실 마약은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들어오는 게 좀 더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공항이 아닌 이제 세관 쪽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뭐 알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재 그 파우더라든지 고체류에 대한 탐지는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이제 마약류인지 설탕인지를 그 밀도에 따라 이제 뭐 분리하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이제 저희 감독 그러니까 판독 요원들이 정확하게 이제 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판독 요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좀 이상하다고 판단되고 물론 이제 개별적인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판단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이제 한번 리젝트 시켜서 이제 후속적인 이제 화물 탐지를 ETD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제 재검색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부분은 이제 저도 뭐라고 답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뭐 저기 나눌 말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3시 20분까지는 맞춰달라고 하는 또 3시 20분부터 여기서 또 저 세션 3가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발표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김정한 팀장님, 우상현 감사님, 또 김혜희 교수님 감사드리고 우리 저 수고하셨는데 박수로 이런 박수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